교재 303쪽 먼저 볼게요. 303쪽. 네, 303쪽에서 지난번에 수업하다가 다음에 할게 하고 넘어갔고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전치사 to 뒤에 동명사 쓰는 건데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이 앞부분들. 자,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e used 뒤에 to가 붙어 있는데 be used만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죠. 사용된다가 될 수도 있고 익숙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익숙하다일 때만 비동사 대신에 다른 get이 사용될 수도 있고 become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만 accustomed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뒤에를 해석했는데 뭐뭐에가 자연스럽다. 에라고 하면 앞에는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에라고 할 때는 전치사 to를 써야 되는 거니까 뒤에 명사나 아니면 ing 써야 되는 거고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 앞에 있는 be used가 사용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다면 used to 부정사 하는 거 있죠. used to 부정사라고 하면 얘는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과거의 습관.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면서 모양을 맞추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뜻까지 같이 챙겨주세요. 자, 두 번째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을 하는 건데 object이란 동사가 자동사인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object 뒤에 뭐뭐에 반대하다라고 할 거면 에라고 했으니까 전치사 to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oppose는 타동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면 내가 너한테 반대하면 너도 나한테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대립되는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be opposed 라고 수동으로 쓴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뭐에 반대한다, 뭐뭐에 대립된다 라고 할 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진하게 안 돼 있잖아요. 얘는 참고 뭐냐면 have an objection이죠. 그럼 objection은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나는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뭐뭐에니까 당연히 전치사 to가 오겠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전치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반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전치사 아니라 어떻게 to 부정사가 오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워낙 자주 나오는 거예요. look forward to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look은 무슨 동사? 차동사. 다시 look은 무슨 동사?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다라고 해석하는 자동사인 거예요. 일형식 자동사. 뭐뭐처럼 보이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forward이겠죠. forward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forward는 그쪽으로 향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시선이 가서 닿는 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에라고 쓸 때 전치사 t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look forward to ing라고만 외우면 또 안 되는 게 ing가 아니라 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명사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look forward to는 너무 많이 외웠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라서 명사를 목적어로 달았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devote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능동과 수동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devote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devote 해석을 어떻게 하죠? devote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때 신경 써야 될 게 주어는 바칩니다 해놓고 여기 목적어를 할 거예요. 뭐 시간을 바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바칠 수도 있겠죠. 바칩니다. 그럼 뭐뭐에라고 할 때 여기 에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전치사 to 해서 아이고 B가 아니죠. to see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럼 B가 받쳐집니다 하니까 비동사 쓰시고 devoted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어가 받쳐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헌신하다, 전념하다는 거는 자기를 갖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받쳐요. 자기 자신을 뭐뭐에의 구조일 때 이게 수동태가 되면 자 B가 주어면은 자기 자신은 이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받쳐졌습니다 이건데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굳이 self라는 제기대명사 이걸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사 쓰시고 be devoted 그러면 아 그냥 이 사람이 헌신했구나 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to see가 있는데 얘도 물론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하기 위하여라면 to 부정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봤는데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에 전념했어요. 뭐뭐에 헌신했어요. 이런 식의 의미라면 여기가 전치사 to가 될 거고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나 ing 형태가 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전념하다, 헌신하다, 바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들이 모아 있는데 첫 번째가 devote 되셨어요? devote. 그러면 첫 번째 줄은 devote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give, apply, dedicate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걔는 좀 진하게 안 돼 있죠. 왜냐면 주어는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를 헌신했어요. 전념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수동태의 모양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be devoted, be committed, be dedicated. 앞에 있는 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약간 빈도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be devoted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얘랑 헷갈리는 게 그 아랫줄이에요. contribute라는 단어인데 contribute. 물론 contribute가 타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는 딱 시험에 범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contribute가 나오면 contribute to 이렇게 짝꿍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ontribute to 명사 또는 ing 이렇게 그냥 암기해서 자동 반응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건데 with a view to라고 되어 있죠. view라는 거는 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명사로 썼죠. 그래서 with a view, 관점을 가지고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뭐 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관점은 사실 시선인 거잖아요. 시선이 닿는 곳. 그래서 눈길이 거기 가서 꽂혀 있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에라고 해석하는 전치사를 뒤에 붙여주는 게 맞는 수거 표현이에요. 그래서 with a view to 부동사 아니고 with a view 전치사 to 이렇게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e related to 이것도 방금 봤던 devote랑 마찬가지죠. 자, relate가 뜻이 뭐였어요? 관련시키다. 잘했어요. 그러면 A는 관련시켰어요. B랑 C를 이게 능동의 모양이겠죠. B랑 C를 여기 뭘 쓰죠? to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A는 관련시켰어요. B랑 C를 이렇게. 그런데 관련시킨 사람이 사실 내용상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기침하고 감기가 관련 있잖아요. 그걸 굳이 누군가가 관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능동의 모양으로 사실은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면 보통 내용상은 B랑 C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럼 B랑 C가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얘를 능동으로 쓰면 안 되고 수동의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B를 주어 자리에 뽑는 거죠. 그럼 B가 주어 자리에 가고 동사는 be related가 될 거고 끝에 뭐가 남아있다? 전치사 to랑 C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B는 C랑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잘 맞게 해석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6번 했고 7번은 생활 영어지만 요즘 가끔 문법에도 등장을 해요.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What do you say to 명사입니다. What do you say to 명사.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What do you say죠. 그럼 앞에 what이 왜 있어요? what이 왜 있어요?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직역하면 무엇을 말하겠니? 아시겠어요? 무엇을 말하겠니? 그리고 뭐뭐에 이거요. 이 사건에 너는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직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 you say to 명사 또는 ing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what do you say? that 주어 동사라고 됐죠. 그러면 what do you say? 뭐라고 말할래? that 주어 동사라고 했을 때는 to ing 자리에다가 대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전치사 to랑 대절은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to를 밀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이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거를 활용해서 생활영어거나 아니면 가끔 문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뭐뭐는 어때라고 제안할 때 how about, what about 이런 거 워낙 많이 쓰니까 그거는 됐고요. 그 밑에 why not 동사원형 있죠. why not 동사원형의 모습입니다. why not 동사원형은 왜 그거 안 해? 가 아니라 그거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why not 동사원형. 그 다음에 why don't you? 라고 하는 것도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거 해보는 게 어때? 해서 why don't you? 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why don't you? 는 앞에 don't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오겠어요? 동사 원형을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의 9급에서 나오는데 confess가 이제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뭐 했다고 고백하다, 자백하다 했을 때 조금 특이사항은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급인데 7급에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밑에 9번, 10번 이런 것도 자주 나온 건 아닌데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적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또 넘어가시고 12번으로 갈게요. 12번 lead인데 lead는 워낙 쌤이 많죠. 자, lead도 거의 마지막 정리가 되겠네요. lead는 이끌다 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lead to 명사 이렇게 모양이 되면은 명사를 결과로 가져오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사를 결과를 가지고 오다 이고, 자, lead 3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끌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lead A to B의 모양인데 이때 해석은 A를 B로 데리고 가다, A를 B로 이끌어 가다라고 해서 이때 B에는 명사, 장소를 표현하는 명사를 쓸 거예요. 요거는 3형식.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lead A 쓰시고 to 부정사 이렇게 lead A to 부정사라고 하면 이거는 몇 형식 동사가 돼버려요? 5형식 행위 유발 동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A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도록 주어가 이끌어 가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쓰임이 하나, 둘, 세 가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에서 요것도 은근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실수하기가 쉬워요. 자, when it comes to에서 일단 생긴 거는 부사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when, 뭐뭐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시간. 그러면 it을 뜻하는 거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상황. come은 왔다. 자,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여기에 도착했어 이런 의미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말할 거야 라는 어원인 거예요. 그럼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상황이 도착했어 뭐뭐에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왠지 to 부정사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도착했어 라고 해석하셔서 전치사 to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when it comes to 명사, 명사에 관해 말하자면 명사에 관해서 라면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은 얘도 자주는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아까 우리 넘어갔던 뭐 8, 9, 10 이런 거보다는 좀 나오는 편이니까 한번 들어두세요. 키, 열쇠라고 했죠. 근데 열쇠가 정말 열쇠란 뜻도 있지만 비결, 해결책 이렇게도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뭐뭐에 대한 비결,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했을 때 왠지는 to 부정사 하기 위한 해결책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열쇠는 거기에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열쇠는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이제 7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C2라고 썼어요. C2죠. 전치사 to예요. 그럼 사실 C는 타동사 보다 알다인데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게 일어난 것을 내 눈으로 보아라 이 정도의 의미라서 그거를 여기 보면 신경 쓰다라 그랬죠. 확인해, 챙겨, 점검해봐 이 정도의 의미로 쓸 때는 C2 해놓고 시선이 가서 닿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5번도 약간 참고. 자, 302쪽입니다. 302쪽. 자, 302쪽에 보면 거기 이제 예문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가 암기가 충분히 미안해요. 접어놔서 304쪽이에요. 304쪽에 보면 예문들을 쭉 있는데 여기에는 예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시험에서 보기로 나왔을 때 문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앞에 거 암기가 끝난다면은 여기는 이게 이런 구문이 쓰인 거구나 라는 걸 점검하는 페이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83페이지로 갈게요.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 조금 낯설었던 거 외우셨어요? 383쪽 요 앞에 있는 부분들 낯선 거 좀 외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 특징 잘 외우시고 이제는 not until 요 구문이 사용된 걸 볼 거예요. not until 383페이지. 자, 일단 9번에서 A 하고 나서야 B 하다라고 했는데 예문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의 예문 시작. I did not learn the news until yesterday. 여기 until 앞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으시고요. until 앞에 짝대기 하나 그으시고 I did not learn the news. 나 그 소식을 알지 못했어. until yesterday. 어저께까지 이게 직역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작으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죠. 어떻게 해석하죠? 어제가 되어서야 그 소식을 알았어 라고 내용을 조금 한번 풀어줍니다. 자, 직역하면 나는 그 소식을 몰랐다 어저께까지.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 어제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문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게 변형이 되는데 여기 did not에서 not의 밑줄 그어보시고 did not에서 not의 밑줄 뒤에 until에서 until 거기 또 밑줄.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not하고 뒤에 있는 until이 같이 만날 거예요. 같이 만나면 not, until 이런 구조가 되고 문장의 제일 앞으로, 즉 절의 제일 앞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not until. 자, 그럼 not until 삐리리라고 할 텐데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니까 여기 오는 모양이 명사만 올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 구조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not until일 거고 until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not이 튀어나갔잖아요. not이 튀어나갔죠. 그러면 뭐가 뒤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도치. 아니야! 여기서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의문문처럼 도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도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치의 위치가 틀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not until 뒤에 until이 전치사도 되고 접속도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여기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짝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여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도치를 시켜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 아래 경우는 도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위의 경우는 이걸 도치시킬 수가 있어요? 도치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아, until은 뒤에랑 짝꿍이야. 근데 그 짝꿍이 명사까지인지 아니면 뒤에 주어 동사까지인지 요거를 조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not until이라고 했으면 의미는 어렵지 않죠. 그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거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렇게 의미는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 하고 나서야 주어가 동사에서 내용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어가 동사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아요. 왜? 앞에 부정부사가 튀어나갔으니까 나 순서가 바뀌었어 라는 걸 표를 내줘야 돼요. 그럼 이 뒤에를 모양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처럼 도치라고 정리해주세요. 의문문처럼 도치. 왜냐하면 도치를 하는 방법이 의문문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의문문처럼 하지 않는 도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문문처럼이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의문문처럼 도치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뭐가 주어보다 앞에 있다?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동사는 비동사일 수도 있고 조동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does, did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고 뒤에 주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이 여기 앞에 있는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도치에 가서 한 번 더 도치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not until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뒤에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해석은 어떡하죠? 이렇게 끊어서 이거 하고 나서야. 직역은 이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이거 하고 나서야 이거 했어. 이렇게 끊어서 해석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똑같습니다 한 건 뭐냐면 강조 구문을 사용하는 건데 강조 구문도 앞으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it 쓰시고 it 뒤에다가 비동사를 써요. 근데 비동사가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때 신경 쓰실 거 비동사가 활용된 그 조동사랑 만나거나 준조동사랑 만나는 등으로 해서 비동사가 활용된 구문이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동사가 아니라 다른 일반 동사가 쓰였잖아요. 그럼 얘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주어, 진주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의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비동사가 활용됐어. 그럼 머릿속에 뭘 떠올리신다? 강조를 떠올리세요. 근데 사실 강조일 수도 있지만 얘가 대명사고 이게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나중에 또 하는 걸로 일단은 강조로 보세요. 강조고 강조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별표 친 데다가. 그리고 나머지 강조 이외의 것들은 that 뒤에다가 띵띵띵띵 그냥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not until 해놓고 앞에 튀어나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니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it하고 be 뒤에다가 뭘 강조한다? not until 띠리리링. 이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not until 띠리리링.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지금 아까 여기서는 not이 문장 또는 절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의문문처럼 도치가 일어났지만 얘가 이때 구문으로 사용됐을 때는 앞에 시작을 부정부사 not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도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요. 뒤에서 도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at이 있고 that 뒤에는 그냥 순서대로 문장 순서대로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냥 차례대로 줄줄줄 써주시면 되는 거지 요 뒤에서 도치가 일어나면 그때는 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not until로 바꾼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Not until yesterday did I learn the news. 그래서 did I learn 요 부분 잘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조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Yesterday that I learned the news. 여기서 that 뒤에 시제도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가 됐으니까 I learned 라고 된 거. 그리고 요게 도치가 되었을 때는 did I learn 이렇게 돼서 시제 같은 것도 틀리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until이 전치사로 사용된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until이 접속사로 사용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he 시작. He didn't start to write until he was 50. 50세가 될 때까지 글쓰기를 시작 안 했어 라는 말은 50세가 되어서야 글쓰기를 시작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나올 텐데요. 자, 여기도 didn't에서 not에 밑줄 그으시고 until에도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만나겠죠. 그때까지는 아니었어 라고 해서 만날 거고요. 이가 문장이 제일 앞으로 쭉 꼽혀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not until 해주죠. Not until he was 50. 50세가 될 때까지는 아니었어. 자연스럽게 50세가 되어서야 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Did he start? 이렇게 did he start? 왜 did를 썼나요? 과거 시제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he was 50 부분이 있죠. He was 50. 그 부분에서 도치가 일어나면 얘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시제 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때 강조 구문을 쓸 겁니다. 그럼 이때 강조 구문에 들어갈 부분은 not until 띠리리링 여기 들어갈까요? not until 띠리리링 들어가고 that 뒤에는 도치 있다 없다? 도치 없는 상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it was로 된 구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was not until he was 50 that he started to write. 그래서 started라고 해서 시제가 과거 시제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부사절 접속사로 가겠습니다. Where, wherever, everywhere 이것들인데 물론 얘네들이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절로만 쓰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where가 뭐 될 수도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도 할 수 있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인지 아닌지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where가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다. 그럼 걔는 무슨 절? 명사절이 될 거예요. 하지만 where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이게 명사절 되고 부사절 된다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where 뒤에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where 뒤에는 어떤 형태가 오죠? 거의 항상 불완전? 완전이죠? 네, 진동이 올려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where는 자기 뒤에 거의 항상 어떤 아이? 완전한 애를 데리고 오죠. 근데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는 where 뒤에 뭐가 왔어요? 불완전한 형태가 오는 것도 물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가 뭐니까 부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도 자기 뒤에는 무슨 절? 완전절. 다만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관계부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을 텐데 선행사가 있든 없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문장의 주요 성분을 할 수도 있고 주요 성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뒤에 뭐만 확인하면 돼요? 불완전한 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완전한 절이 온다.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 제외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where는 좀 헷갈리지만 where 같은 경우는 별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wherever라고 된 거는 ever가 붙어있으면 어디서든 아무거나 이 정도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everywhere는 우리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에 뭐 anytime 이런 거 본 것처럼 anytime이 무슨 뜻이었어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everywhere는 어느 곳이든지라고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거를 문법적으로 꼬아서 내지는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er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where가 뭐 하는 절이죠? 명사절인가? 아니죠.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그래서 where는 장소를 뜻할 수도 있지만 경우나 상황 또는 뭐 일의 진행 단계 같은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where there is life, 생명이 있는 곳에니까 살아있는 한이라고 의역이 된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 there is hope,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sit, 무슨 동사? 자동사죠. 그럼 뒤에 붙어있는 where는 뭐겠어요? 부사가 되겠죠. 그럼 부사절 접속사. Where I can see you.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 앉아가 되겠죠.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Wherever I go, I always carry some cash. 여기서 wherever I go, 요거는 좀 알아두시겠어요. Wherever I go. 여기는 where를 쓰면 안 되고 wherever 쓰는 게 맞아요. 얘도 자주 나오는 거 아니지만 ever가 붙은 거를 고를까 ever가 안 붙은 거를 고를까 그런 식의 문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사실 뭐 where 써도 우리말은 괜찮아요. 너가 가는 곳에 현금 갖고 가. 어딜 가든 갖고 가 이거잖아요. 근데 뉘앙스상 그게 어디든 이런 식이 된다면 뒤에 ever를 꼭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참고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Here you go. You can find English guideline. 그래서 everywhere you go니까 같은 단어로 바꾸면 wherever랑 같은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이유와 원인을 표현하는 부사절 접속사. 자, 위에서 because, as, since는 당연히 잘 알고 있죠. because, as, since는 이유를 표현하는 거. 이거 왜 알고 있냐면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 애들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now라는 표현인데 now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now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렇지만 뭐도 있냐면 now that 주어 동사라고 쓰면 이제 주어가 동사하니까 라는 뜻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 산책하러 가자 이런 식이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꽃구경 가자 라고 해서 상황의 변화를 뜻할 때 이제 주어가 동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ow 대절 요거는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 공시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now 대절. 그 다음에 seeing that은 의미를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seeing that. 자, 이게 생긴 거가 분사 구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장 주어랑 맞출까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seeing that 이러면은 대디아를 보아하니 라고 해서 문장 주어랑 맞출 필요가 없는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얘가 그렇게 쓰이는구나 아시면 돼요. 우리 전에 by the time 본 적 있죠? by the time. 생긴 거는 전치사구 같이 생겼는데 걔가 뭐였어요? 부사절 접속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on the ground that 얘도 접속사인데요. on the ground 직역하면 토대에서, 땅에서, 바탕에서, 기반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디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유로 그것을 근거로 이런 뜻일 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보다가 갑자기 on the ground 땅이 왜 나왔지? 라고 하면 그런 이유에서구나. 그리고 얘는 부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얘도 역시나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경찰 수준의 문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not that A, but that B 이거는 7급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은 not A, but B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at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because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영장 문제로 나왔었고 영장 문제 not A but B에 기초를 해서 that이 그렇게 because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라서 not because A but because B라고 바뀐 형태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자, 그 다음은 that이 있는데요. that이 바로 부사절 접속사를 할 수도 있다인데 자, 아무 때나 that이 부사절 접속사 하는 거 아니죠. 제한이 되어 있죠. 언제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앞에 so나 such가 이끌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때는 부사절 대신 거니 너무 많이 해서 괜찮죠. 자, 그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앞에 기분,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을 달아서 그 감정과 그 기분의 원인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앞에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쟤 용감해 또는 쟤 친절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있다면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은 그렇게 판단한 근거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대주어 동사 완전절인 거고, 그게 뭐다? 부사절로 쓰였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무 때나 부사절 that을 막 쓰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in that,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겠죠. in that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해석해 봤을 때 in that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니까 라고 해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거가 바로 in that이다. 그럼 because도 있는데 왜 in that이라는 표현이 있냐면, because라는 거는 조금 더 원인 결과의 느낌이 강한 거고요. in that은 그렇다는 점에서 그걸 이유로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조금 약할 때는 in that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n that이 나오면 무조건 해석을 해보실 것. 그 다음에 in as much as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나왔어요. 그냥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in as much as. 이거는 굉장히 격식을 차린, 극도로 격식을 차린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한 번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정도 결과 되어 있는데요. 정도 결과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so랑 서치를 정리할 시간이 2번 더 남아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so랑 서치를 쭉 모아서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지금은 so랑 서치를 구별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양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so는 뭐 하는 so일까요? 왜 쓰인 so예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so의 의미는 굉장히, 아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형용사에, 굉장히 부사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를 구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를 구별. 그럼 그 구별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봐서 만약에 앞에 이 형식 동사가 쓰였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형용사를 고르시는 거고, 앞에 자동사로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완전해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부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판단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관련 지어서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도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search가 있는데요. search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 뭘 데리고 온다? 명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명사. 그래서 여기는 그런 명사, 굉장히 그런 명사라고 해서 so가 형용사나 부사 수식한 것처럼 search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러한 명사, 굉장히 그런 명사라고 하고요.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search는 형용사, 즉 한정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so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지겠죠.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아주 많이 명사에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대신데, 사실은 대실 쓸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죠? 대실하면 주어 동사가 올 땐 대실 쓰는 거고, 동사만 쓰고 싶을 땐 투부정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시니까 투부정사 그냥 쓰면 안 돼요. 제가 앞에 비워놨죠. 그렇죠? 비워놨으니까 요 빈 거를 못 알아차리면 바로 오답으로 가시는 거예요.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개념부터. 여기에 써있는 대절이나 투부정사는 원래 의미는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 라고 했죠. 굉장히 그래, 아주 그래, 뭐 할 정도로? 이거 할 정도로가 원래 뜻이에요. 정도를 표현하는 거. 근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뭐뭐해,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의역을 하는 편이죠. 아시겠어요? 해석은 둘 다 괜찮아요. 이거 할 정도로 그만큼 그래도 괜찮고요. 이거 굉장히 이래, 그래서 이랬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 대절 대신에 투부정사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게 있죠? as 투부정사 씁니다. 그냥 투부정사 쓰면 틀린 짝꿍이에요. 그냥 as가 없이 투부정사 사용하면은 such that, so that 그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아주 그래,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그런 명사야, 이렇게 끝나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 앞에 뭘 써야 된다? as 투부정사라고 되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우리 포인트는 이 that에 있는 거잖아요. 이 that은 지금 부사절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빵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빵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to 부정사인 거잖아요. to 부정사니까 뒤에 빵꾸 있어도 괜찮은 거죠. 왜? 앞에 나왔던 문장의 내용 중에서 to 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목적어 자리 비워두는 게 맞는 거고요. that 절은 얘 자체가 절이잖아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여기서 반복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써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자, 거기 보면 제일 위에가 so that 있죠. so that은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해서 so 하나 쓰는 거나 의미가 똑같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고 그 밑에 so 삐리리 대절, such 삐리리 대신데 거기 that에다가 괄호를 쳐놨어요. 자, 이거는 독해하실 때는 that이 생략되는 경우 은근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법 시험에서는 한 번 나왔어요. that이 생략된 형태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that을 지우지 않고요. that을 쓸 자리에 that을 안 써놓고 다른 관계대명사 써버립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여긴 지금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 부사절 접속사 자리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 예를 들어 which 같은 게 써있다. 그러면 so that 구분이 아닌 거죠. 뜻이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so much, so that은 약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not이 들어간 것도 나중에 보시고 그 아래 두 개 있죠. not so, but 요거는 조금 골치가 아플지언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그 밑에 거 동그라미 1번 예문부터 보고 가요. No box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box is so heavy that I cannot carry it. 자, no box니까 그런 상자 없어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자 없어. 그러면 거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어떤 상자가 없어요? So heavy. 굉장히 무거운 상자가 없어 이거죠. 자, 직역이에요. 어느 정도로 무거운 상자가 없대요? 내가 못 나를 정도로. 그러면 하나로 합쳐보세요. 무거워서 못 나르는 상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 다 나를 수 있어. 나 힘세.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no가 있을 때 뒤에 내용을 잘 이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실 게 자, no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no. no는 사실 형용사지만 얘는 부사인 not에다가 형용사 any로 바꿔 쓸 수 있어요. not any. 그러니까 no가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not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 부정어가 있는 거라고 하나를 묶일 수 있죠. 아시겠어요? not이 있든 no가 있든 특징은 똑같아요. 앞에 뭐가 있다? 부정어가 있는 상태다. 자, 부정어가 있고 그 뒤에 부사절 접속사 뭐가 있어요? that이 있죠. 그죠? 부정어가 있고 that이 있어요. 그 다음에 cannot 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또 뭐가 또 있어요? 그죠? 부정어가 또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앞에 no나 n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이 있고 또 뒤에 not이 있어요. 그런데 이 that과 not이 지금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두 단어를 하나로 바꿀 수 있어. 우리 전에 but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7번 요 위에다가 막 썼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hat not이라고 알아서 요 위치에다가 제가 막 썼었잖아요. 그래서 that not에 해당하는 게 요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at not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바꾼다? 뭐로 하나로 바꾼다? but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아까 이 that 의미가 뭐였어요? 기본 뜻이 뭐라 그랬죠? 정도에 대해서 정도. 대절할 정도로인데 not이 붙어있으니까 대절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that not의 의미 그거 못할 정도로 라는 단어는 어떤 but이 대신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No box is so heavy that I cannot carry it에서 that하고 cannot에서 not 밑줄 그으시고 that하고 cannot에서 not 그럼 이 두 단어가 뭐로 바뀐다? but으로 바뀐다요. 그러면 그 밑에 밑줄 그으죠. But I can carry it이 돼 있죠. 이거를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나른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주의할 거 but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not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but이 그러나 이 뜻이라면 그러나인 경우는 뒤에 부정어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that not의 줄임이야? 그러면 뒤에 부정어가 있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but 안에는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was not so excited that he could not speak. He was not so excited. 그렇게 흥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신난 거 아니야. 라 그랬죠. 어느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난 거가 아닌 건 아닌데 말 못할 만큼은 아니야. 말은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대세 밑줄 그으시고 낫에 밑줄을 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나서 한 단어인 뭐로 바뀐다? 무엇으로 바뀐다. 바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was not so excited, but he could speak. 이렇게 뒤에다가 could not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갈게요. 오른쪽. 날씨가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했다. It was so fine that we took a walk. It was so fine that we took a walk. 라고 했어요. 자, so fine에서 fine이라는 형용사 쓰는 게 맞아요. 뭐 때문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서? 비동사가 있으니까 보어 자리. It was fine. 날씨가 좋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뒤에 대신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어. 인 거고. 자,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was so fine a day that we took a walk. So fine a day에 밑줄 그으세요. So fine a day.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에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한 거 so형 어명이 떠오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우리 지워졌군요. 아까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떤 형태로? so형 어명의 상태로 쓰는 것은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It was such a fine day that we took a walk. 자, such를 쓴 거는 such 뒤에 뭘 쓸 거라서? 명사를 쓸 거라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such는 자, 이것도 우리 한정사에서 또 한번 말할 텐데 한정사는 수업 시간에 아주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사를 시험에서 격하게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찍고 가요. 근데 자, both, all, such 얘네도 한정사는 한정사입니다. 근데 그냥 한정사라고 안 부르고요. 전치 한정사라고 부를 거예요. 문법 용어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한정사가 뭐죠, 여러분? 한정사. 우리 한 4번 한 것 같아요. 한정사. 그럼 뭐 말해야 돼요? 더 소유격이 한정사죠. 그러면 한정사란 넓은 범주에서는 형용사의 일종인 거예요. 형용사의 일종인데 왜 이름이 한정사예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 그러면 한정사가 있으면 뒤에 뭐까지 온다? 명사까지 온다라는 논리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정사가 시작이 되면 한정사부터 그 뒤에 명사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 기초 토익에서 하는 거 있죠. 기초 토익에서 하는 거. 명사 수식은 어디서? 요 앞에서 형용사가 해주는 거. 그래서 귀여운 소년, a cute boy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형용사 여기 2개 들어가도 괜찮아요? 2개 괜찮아요. 아시겠죠? 키 크고 귀여운 a tall and cute guy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2개 있어도 괜찮아. 단 그때는 뭘 수식할 때? 명사 수식할 때. 그런데 이 형용사를 수식하고 싶어. 엄청 귀여운, 엄청 키가 큰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요 앞에다가 뭐 very 이런 식으로 부사를 갖다 집어넣는 거가 기본 형태죠. 그래서 한정사, 부사, 형용사 여러 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되는 건데 전치 한정사라는 거는 한정사보다 앞에 쓰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전치형 아시겠죠? 그럼 이 한정사보다 어디다가? 앞에 쓰는 아이들. 한정사보다 앞에 쓰는 아이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시에는 아직 틀리게 나온 적은 없는데 편입에서는 가끔 틀리게 나와요. 우리 공시는 지금까지는 맞게 나왔어서 뭐냐면 all하고 더의 위치. 뭐 모든 사람들 이라고 할 때 더 all people일까요? all the people일까요? 그죠? all the people인 거예요. 왜? 얘들은 뭐니까? 한정사보다 앞에 쓰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such를 쓸 때도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so는 so 형어명 했죠. so 형어명. 왜? 자기가 대표 부사라서 대를 자기가 수식하는 애를 데리고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래서 so 형어명이잖아요. 근데 such는 어떻게 해요? such 뒤에 한정사가 오는 거예요. such 형명 이렇게 되죠. such 형명이 되는 것이고 자, 이때는 어니까 여러분 외운 게 어잖아요. 어라는 거는 몇 개? 하나예요. 근데 셀 수 없는 게 오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such라는 거는 원래 뜻이 그러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그러면 그러한 하나의 형용사 한 명사 이건데 여기서 형용사는 사실 없어도 돼요. 왜? 존재 이유가 뭐다? 명사 수식하려고 있는 거니까 이거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어도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왜? 뭐니까? 복수 명사면 어라는 한정사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uch 뒤에 복수 명사가 바로 오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such는 왜 그렇게 쓰고 so는 왜 그렇게 써야 했을 때 그거를 하나 원리를 모르고 외우려면 그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uch는 뭐다? 전치 형용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such를 썼을 때는 좋은 날이다 했을 때 such a fine day의 형태가 되는 거야. such a fine day. fine 하나만 쓸 때는 so fine 이렇게 했지만 day를 쓰고 싶으면 첫 번째 so를 쓴다 그러면 so fine a day, so형 어명의 형태. 또 아니면 such를 사용해서 such a fine day, such a fine day.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day는 여러분 가산 명사예요. 근데 weather 있죠. 여러분 weather랑 climate 구분할 줄 알죠? weather하고 climate. weather는 날씨고 climate는 기후예요. 여러분 날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날씨? 맑나? 흐린 건가?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단위가 없어서 weather를 세지는 않아요. 뭐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렇게 그냥 편의상 말하는 거지 애매한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weather는 불가산 명사고 기후는 셀 수 있습니다. 뭐 온대, 열대, 아열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climate라는 애는 셀 수 있지만 weather는 불가산이에요. 그건 참고. 자, 그렇기 때문에 such fine weather 이런 표현 괜찮아요. 그러니까 즉 어가 없어도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불가산 명사는 어나 더 같은 거 없어도 틀린 거 아니잖아요. 됐고, 예외라고 된 거에서 불가산 명사를 했는데 불가산 명사 지워주시고 그냥 명사를 이렇게 할게요. 불가산은 지우고 명사를 이렇게. 자, 예외라고 된 거는 지금까지 심각하게 안 물어봤었는데 가장 최근에 시험에서 하나가 나왔었죠. 그쵸? 자, 명사를 man이나 much가 수식하면은 s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ate so much food that he could hardly walk. 자, he ate, 먹었어. 뭘 먹었어요? So much food. 이거 1도 안 이상한 거예요. So much. 자, 정말 감사해요. 뭐라 그래요? Thank you very much라고 하잖아요. very much랑 의미가 거의 똑같은 게 so much예요. 나 너 정말 사랑해. 뭐라 그러죠? I love you very much 이상하잖아요. 그죠? I love you so much. so는 굉장히 이런 뜻이 있어서 so much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so much food 굉장히 많은 음식 이거 쓰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he could hardly walk. 그래서 hardly에도 밑줄 그어볼까요? hardly. 자, 우리 전에 hardly 배운 적 있었어요. 그때 뜻이 뭐였죠? hardly의 뜻? 그렇지. 하자마자였어요. 근데 여기는 하자마자가 아니라 원래 hardly의 뜻. 그러니까 빈도수가 확 떨어지는 거.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라고 해서 never보다는 정도가 약한 거. 그런 부정부사가 되겠습니다. He could hardly walk. 좀처럼 걷지 못해. 웬만해서는 걷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부정부사 또 하겠지만 hardly를 못 알아채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되고 hardly랑 not을 괜히 같이 쓰는 이상한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같이 쓰면 절대 안 됩니다.